자,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입니다. 48조. 수용자라고 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형자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수용자에는 수형자, 미결수, 사형수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수용자입니다. 자, 모든 재소자는 라디오 청취 그리고 TV 시청을 할 수 있다. 자,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고 개별 수용자에 대해서는 라디오, 텔레비전 청취, 시청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1, 2번 묶으시고 교환이죠. 교환 두 가지 세트입니다. 즉 교환이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여기도 보세요. 개별 수용자에 대해서 지금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자는 누굴까? 징벌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집행을 받고 있는 자 같은 경우는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징벌실에 쳐넣는 거거든요. 징벌실에 들어가면 텔레비전 시청이 금지가 됩니다. 그럼 물론 거기는 라디오를 대신 틀어줘요. 틀어주지만 틀어주는 경우가 흔하죠. 근데 TV 시청은 금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수용자는 징벌받고 있는 애들 또는 조사받고 있는 애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자를 말한다? 조사 또는 징벌 받고 있는 애를 말한다. 자, 됐어요. 자, 그 외에 방송설비, 방송 프로그램, 방송시간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됐습니다. 방법 나와 있고요. 기본 원칙입니다. 자,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입니다. 유상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수용자로부터 돈 뜯어? 영치금에서 뜯고 뭐 작업했다고 해가지고 작업장려금에서 뜯고 그래요? 그냥 그건 틀어줘요. 틀어준단 말이죠. 만약에 유상이라 그러면 수용자에게 권리가 생겨나요. 무슨 뜻이냐? 유상이라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틀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채널이 나오면 보기 싫으면 채널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다. 유상이면 그런 권리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유상이라 하지 않고 무상으로 하면 채널을 바꿔달라고 또는 자기 멋대로 채널을 마구잡아 돌리는 그런 것은 일체 금지가 되는 것이 유상과 무상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입니다. 제일 많이 틀어주는 것이 드라마, 뭐 이런 거, 그런 프로그램이 제일 많죠. 뭐 월드컵 같은 경우는 뭐 신문에도 나오는 걸 보니까 뭐 월드컵 같은 경우는 뭐 오밤중에도 뭐 새벽에도 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 외에는 거의 뭐 뉴스 있죠. 뉴스 뭐 조직 폭력배들 범죄인들 관련된 그런 뉴스는 일절 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드라마 위주로 많이 틀어준다. 자, 2항 3항을 묶을게요. 자, 2항 3항은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2항은 장관이고요. 3항은 소장인데 장관과 소장을 바꾸면 틀려요. 자, 그럼 어떨 때 장관일까? 외부 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이 통합이란 말 나오면 장관입니다. 장관. 소장이 통합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죠. 그리고 소장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 반응도와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소장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개별 소에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인 것이고, 뭐 장관이 뭐 반응도 만족도를 어떻게 장관이 측정합니까? 그래서 요 소장과 장관을 바꾸면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방송 설비. 소장은 방송을 위해서 텔레비전, 라디오, 스피커 등 장비, 그리고 방송 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상적 유지 관리해야 한다. 뭐 당연한 내용들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방송 편성 시간을 가보십니다. 소장은 건강과 일과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일일 6시간 이내로 방송 시간을 정합니다. 자, 요 출제 잘 됩니다. 6시간 동그라미. 맥시멈입니다. 6시간 내에서 정해라. 초과하지 말아라.
그래 기출도 많이 나오죠. 4시간, 8시간 틀렸습니다. 자, 이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일단 끊고 여기를 색깔칠합니다. 6시간 많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한두 시간이 아니고 1시간 정도 틀어주고, 뭐 저녁 때 한 3시간 틀어주잖아요. 그치? 그래서 4시간이 맞는 것 같은데, 4시간은 너무 작아요. 그 맥시멈을 약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5시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6시간으로 해놨습니다. 원래 6이라는 숫자가 잘 안 나와요.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뭐 교정학이든 형사정책이든 제가 모든 법을 다 봤을 때 6이라는 숫자는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요. 그렇지만 토요일, 공휴일, 작업, 교육 실태 등 특성을 고려해서 방송 평선 시간을 약간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날 같은 경우 주말이죠. 주말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일과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좀 더 늘려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방송 프로그램. 뭐 출제된 적이 없네요. 그냥 눈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쪽은. 자,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봅니다. 자, 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 채널을 청취해야만 됩니다. 일단 끊고요. 지정 밑줄. 그쵸? 그러니까 지정한 장소는 어딜까요? 지정한 장소는 어디야? 자기 거실방이지. 그리고 지정된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보통 KBS ETV, 그 드라마, 연속극, 요런 채널들 위주로 많이 틀어줍니다. 다만, 자취생활 수용자는, 그치? 특혜가 많죠. 자취생활 수용자, 요거 밑줄 그시고. 장관이 정하는 방법, 장관입니다. 소장 아닙니다. 소장하면 틀려요.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가 있다. 아니, 그러면 본문도 TV 시청 아니야? 그러면 단서는 TV 시청인데요. 장관이 정하는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채널을 틀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겠네요. 어쨌든 소장하면 틀리다. 소장인 것 같는데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장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취생활입니다. 약간 급수가 높은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다. 뭐 음란물 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음란물 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1TV가 2TV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채널도 이렇게 돌려볼 수 있다. 뭐 그런 친 것 같아요. 자, 수용자는 방송 설비 채널을 임의 조작 안 돼요. 그치? 임의 조작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임의 수신 장비 진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뉴스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뉴스에 뭐 청송인가요? 지금은 경북 북부교도소인데 거기서 뭐 애들이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뭐 음란물을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요. 어쨌든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쳤을 때는 배상을 해야만 됩니다. 자, 기출 한번 가보죠. 자취생활 수용자는 지정 채널이 아닌 채널을 볼 수 있다. 그게 아니죠. 그쵸? 지정 채널이 아닌 채널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틀렸네요. 여기도 텔레비전 시청은 맞는데 여기 라디오 청취는 없어요. 그치? 이것도 X에 두시고. 자, 지필을 갑니다. 자, 지필 49조 가보죠. 수용자는 문서,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의, 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지필할 수 있다. 일단 끊고.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아니, 앞에 우리 공부한 것이랑 비교해야 되지. 뭐가 없어요? 소장의 허가가 없잖아요. 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허가받지 않아도 집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다? 수용자의 권리다. 수용자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우리 서신,
그쵸? 이 서신과 지필은 수용자의 권리사항이므로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이네요. 안전 나와 있네. 뭐가 없지? 뭐가 하나 빠지잖아. 교화가라는 말이 빠지죠? 그래서 CF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해칠 우려가 여기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안밖에 없어요. 시설의 안전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 명백한 위험, 요 명백이란 말이 빠지면 틀려요. 아시겠죠? 색깔 칠해 드릴게요. 여기 명백한 말 빠지면 틀리다. 앞에서 어디서 봤지? 제가 필기를 해드렸는데. 그치? 지필하고 서신, 제가 서면으로 하는 것만 명백한 말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새빨간 위험, 그치? 새빨간이란 말 들어갈 때, 여기, 지필하고 편지 같은 경우, 명백한 말이 들어오고, 그 외에 접견이라든지 전화 통화는 명백한 말이 없다라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기출가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지? 여기. 소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틀렸지? 명백한 위험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해칠, 여기. 그치? 꺽쇠 해는 이 부분에 명백한 말이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방금 필기해 드린 것처럼 여기 안전만 들어온다. 안전만 들어오는 거지.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때는 예외다. 자, 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를 지니거나 처리하는 경우는 26조를 준용한다. 요 26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치? 요 우리 배웠지? 그 제목이 이렇게 약간 흐린 표시를 해둔 것은 준용한 조문을 갖고 왔다 이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편지, 도서, 그 밖의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가 있고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뭐뭐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폐기할 수 있다는 거 다 배웠단 말입니다. 이 조문을 지필에도 준용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항에 따라 작성 지필한 문서나 도화가 43조 제5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43조 7항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치? 제목이 흐릿하지? 읽어볼게요. 수용자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거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발신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7항을 가보면 발신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구체적 사유를 들어서 서면으로 작성 관리해야 하고 알린 후 영치한다. 다만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는 거 다 배웠죠? 그것을 여기에도 똑같이 준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출제된 적이 있다. 여기서도. 그리고 그 밖에 지필 연구 관리, 시간 장소, 지필 문서, 도화 외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런 거 나면 건너뛰라 그랬어요. 대통령령인지 법무부령인지 장관이 정하는지 규칙으로 정하는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런 건 일단 무시해버리고 나머지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기출 가보죠.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소장의 허가 없이 집필할 수 있다. 허가상 아니라고 했죠. 허가를 받아 틀렸습니다. 수용자가 부당하게 청원을 반복하고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필을 금지할 수 있다. 그래? 그게 아니지. 여기 편지 수수 금지에서 이게 집필 금지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집필 금지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그렇거든요. 여기 교환 나와 있지, 교환. 교환 나와 있어요.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근데 여기 보면, 그치?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건 맞아요. 그치? 여기 나오잖아. 여기 6번에 나오지? 나오지만, 부당하게 청원 반복, 요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치?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자, 구입비용 갑니다. 돈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대부분 수용자 자비 부담이에요. 수용자 부담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끊고. 근데 그 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경우는 국가가 대신 사준다 이게 아닙니다. 국가가 대신 사준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집필 용구를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지급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필요한 집필 용구를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국가가 사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돌려 쓰는 겁니다. 필요한 집필 용구를 지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슬쩍 바꾸네요. 어떤 용구입니다. 용구를 주는 거지. 그 비용을 댄다는 얘기 아니거든. 그 비용을 돈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용구를 우리가 사서 주겠다 이 뜻이네요. 어쨌든 비용 얘기가 나오면 틀려요. 용어 자체가 용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이 부담한다. 원칙적으로는 자비 부담입니다. 자, 집필 시간. 휴업일, 휴게 시간 냅니다. 밑줄 그시고. 보통 이제 휴업일, 일하지 않을 때 보통 집필 많이 하죠. 그렇지만 휴게 시간 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간이잖아요. 공장에 가서 하는 작업 시간. 작업 시간 사이사이에 휴게 시간, 휴식 시간 있잖아요. 그때에도 집필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이해되지? 작곡가라든지 아니면 뭐 글 쓰는 글쟁이 같은 경우는 그런 짤막짤막한 시간 내에 영감이 떠올라. 영감 순식간에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휴게 시간 내에서 집필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휴업일, 휴게 시간 내에 시간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끊고.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돼?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졌는데 시간 제한이 없다란 말이 이게 되냐고. 조문을 적어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도 있네요. 그리고 공간 보면 거실, 그치? 거실방, 작업장, 그치? 작업장이니까 휴게 시간 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장소에서도 집필할 수가 있습니다. 기출합니다. 서신, 문서 등의 집필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공휴일에만 가능하다. 아니지. 휴게 시간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런 말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틀리고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정확하게 쓰려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긴급성은 없습니다. 긴급성은 없고 그리고 휴게, 공휴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만자 틀렸고 자, 외부 발송입니다. 소장은 수용자 본인이 작성 집필한 문서나 도화를 외부에 보내거나 내가려고 할 때는 그 내용을 확인해서
법 45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해야 한다. 의무적 돼 있네요. 그치? 할 수 있다면 웃기겠지? 아니 뭐 이 사람이 본인이 작성한 문서 등인데 이걸 교도소가 갖고 있으면 어쩔 거예요? 교도소에 전시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해 줘야 되겠죠. 갖고 나가라고. 그렇지? 그런데 45조 제5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읽어볼게요. 다음 같은 경우 금지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앞에서 방금 봤잖아.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내용만 없다면 갖고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갖고 나갈 때 드는 비용은 그치 자비 부담이지. 수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고 돼 있어요. 자, 됐죠?